저는 올해로 70을 맞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웠던 건 93까지 성실하게 이 땅을 밟고 사셨던 제 아버지, 김철웅 웅의 아들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전쟁의 참혹함을 겪고 홀로 남아하신 실향민이셨지만 누구보다도 대한민국을 사랑하셨고 가족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저는 그런 아버지를 닮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평생 믿고 존경했던 그 삶이 사실은 거대한 기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제 70잔치는 피로 물든 악몽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던 날, 저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만약 당신의 아버지가 사실은 남한 사회에 깊숙이 뿌리내린 북한의 고위 간첩이었다면 당신은 아들을 넘어 이 땅의 시민으로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제 평생의 모든 가치관이 흙먼지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효심 깊은 아들이자 평범한 한 가정의 가장이었던 저는 하루아침에 간첩의 아들이라는 굴레를 뒤집어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절규했습니다. 아버지, 대체 왜 저에게 이런 짐을 남기셨습니까? 이 이야기는 평범한 70 노인이 겪은 38선을 넘나든 인생 최악의 반전극입니다. 제가 겪은 배신과 분노, 그리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맞서 싸워야 했던 숨겨진 진실을 이제부터 여러분께 고백하려 합니다. 아버지 김철웅 웅은 지난 봄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남은 유품은 소박했습니다. 낡은 성경책, 달아해진 지갑, 그리고 평생을 몸에 지니셨던 회중시계 하나. 아버지는 이북 사투리가 강하셨지만 늘 자유 대한민국이 우리 모두를 살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집 거실에는 늘 태극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유언도 참 소박했습니다. 내 고향 땅이 보이는 곳에 뿌려다오. 이 회중시계는 네가 가장 소중히 간직해라. 저는 아버지를 최고의 애국자이자 이 시대 마지막 효자들의 귀감으로 여겼습니다. 그날 며느리 지숙이 70잔치 손님 명단을 들고 제게 왔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저를 아버님이라 부르며 살뜰히 챙겼습니다. 저는 지숙을 친딸처럼 아꼈습니다. 아버님, 잔치 준비 거의 다 됐어요. 아버님께서 생전에 특별히 아끼셨던 분들, 함흥에서 함께 내려오셨다는 고향분들 명단도 제가 따로 추렸어요. 아버님께서는 그분들을 거의 혈육처럼 대하셨잖아요. 저는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지수가, 네가 신경 쓸 일이 아닌데. 고맙다. 아버지께서는 그분들 덕에 이 험한 세상 외롭지 않으셨지. 내 덕에 아버지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다. 그날 저는 서재에서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낡은 서랍 구석에서 뜻밖의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평소 아버지가 금고처럼 아끼던 낡은 일기장과 얇고 검은색의 고려인 삼봉이라는 이름이 적힌 수첩이었습니다. 삼봉? 이분은 처음 듣는 이름인데. 갑자기 지숙이 다가와 제 손에서 수첩을 가져가려 했습니다. 아버님, 그거 정리하다가 제가 찾았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몸져 누우셨을 때 삼봉을 꼭 만나야 한다고 중얼거리셨대요. 아마 전쟁통에 헤어진 마지막 형제분일 수도 있죠. 제가 조용히 수소문 중이었어요. 아버님께 폐 끼치기 싫어서요. 저는 며느리의 효심에 또다시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작은 불꽃이 튀었습니다. 수소문 중이었다고? 왜 나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 그러나 이내 착한 며느리가 나이든 시아버지 걱정할까봐 그랬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그 삼봉이라는 이름이 30년간 침투한 간첩 조직의 암호명일 줄은 제 평생의 가장 치명적인 폭선이었다는 것을 이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70잔치 당일이었습니다. 저는 많은 하객 앞에서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을 담아 술잔을 올렸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가장 아끼셨던 친구, 박노인도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박노인, 아버지 생전에 각별하셨는데 건강하셔야죠. 박노인은 술에 취한 듯 눈이 풀려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자네 아버지는 정말 강철 같은 분이셨어. 그 험한 시절에 남들 다 손가락질할 때도 혼자서 그 무시무시한 그 조직을 이끌고 저는 당황하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박노인,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버지는 그저 성실한 이북 출신 소시민이셨지 않습니까? 박노인은 갑자기 정신을 차린 듯 등골이 오싹할 만큼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닐세. 내가 노망이 들었네. 자네 아버지가 만드셨던 전쟁 고아 돕는 봉사단체 말이야. 그 조직력이 대단했다는 이야기지. 술이 과했네, 과했어. 박노인의 실수는 제 심장을 예리하게 찔렀습니다. 강철 같은 조직, 무시무시한 조직. 제 아버지는 평생 봉사활동을 하셨지만 그렇게 거창한 단체를 운영하실 분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아버지를 의심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혹시 아버지께서 정말 남들에게 말 못할 비밀을 품고 사신 건 아닐까? 그날 이후 며느리 지숙은 저를 보살피는 정도를 넘어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제가 아버지의 유품이 든 상자 근처에 갈 때마다 미묘하게 불안한 표정으로 잔소리를 했습니다. 아버님, 요즘 밤에 잠도 못 주무시고 너무 무리하세요. 어르신이 되시면 회중시계처럼 시간이 멈춘 것처럼 쉬셔야 해요. 유품 정리는 제가 할게요. 제가 알아서 다 잘 처리할게요. 저는 왠지 모르게 불쾌해졌습니다. 됐다. 내 아버지 물건이다. 내가 직접 정리하는 것이 도리다. 너는 내일이나 신경 써라. 아버지께서 왜 이 시계를 그토록 소중히 여기셨는지 나는 이제 알 것 같다. 제 분노는 이제 며느리가 아닌 돌아가신 아버지의 침묵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산 아들에게 왜 진실을 말해주지 않으셨을까요? 아버지의 사랑을 믿었기에 그 배신감은 더욱 뼈 아팠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낡은 회중시계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손때 묻은 시계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늦은 밤이었습니다. 저는 서재에서 문을 잠근 채 회중시계를 해부하듯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자꾸 저의 접근을 막았기에 이 시계에 무언가 숨겨져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태엽이 고장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평생을 몸에 지니셨던 물건이 설마 고장난 상태였을까요? 저는 돋보기를 들고 시계 테두리를 구석구석 살폈습니다. 시계 테두리가 본체와 아주 미묘하게 틈이 벌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얇은 철사를 이용해 조심스럽게 시계의 뒷뚜껑을 열었습니다. 뚜껑 안쪽에는 아주 얇게 접힌 종이가 접착제로 붙어 있었습니다. 종이를 펴자 붓글씨로 쓰인 암호 같은 문장이 나타났습니다. 삼봉에게 전하시오. 북위 38선 아래 동경 128도. 약속대로. 인편 1980. 저는 경악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이럴 수가. 이게 대체 무슨... 아버지, 정말... 아버지께서... 저는 온몸에 피가 식는 것 같았습니다. 북위 38선 아래. 삼봉. 인편 1980. 이건 명백한 공작 임무의 좌표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평생을 위장한 고위 간첩이셨던 겁니다. 제가 평생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아버지의 성실한 삶은 조국을 배신한 간첩의 치밀한 위장막이었던 것입니다. 배신감과 충격으로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바로 그때 문 밖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암호 종이를 쥐고 숨을 죽였습니다. 목소리는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며느리 지숙과 박노인이었습니다. 박노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동지, 이제 곧 접선 시간이야. 만복이가 그 시계에 암호를 발견했나? 그 회중시계는 암호 전달의 신호탄이었네. 지숙이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박동지, 걱정 마세요. 제가 아버지와 30년간 함께 살면서 그의 모든 행동을 보고했습니다. 저희 시아버님은 그저 간첩의 아들이라는 굴레 속에서만 살았지, 김철웅 동지의 진짜 임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벽에 기대숨을 헐떡였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습니다. 배신, 분노, 공포가 한꺼번에 덮쳐왔습니다. 지숙이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바로 삼봉입니다. 30년 전 김철웅 동지의 아내의 조카로 위장하여 이 가정에 침투했습니다. 김철웅 동지가 남긴 북위 38선 아래 좌표는 혁명 자금과 비밀 공작 기지의 위치입니다. 이제 제가 만복을 이용해 그 좌표의 비밀을 풀고 임무를 완수할 겁니다. 박노인이 말했습니다. 자네 아버지는 평생을 혁명을 위해 헌신하셨지. 이제 그 유산은 조직의 것이 돼야 하네. 사랑하는 며느리가 가장 무서운 적이었다는 사실에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박노인까지 한통속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배신보다 더 아픈 것은 제가 믿었던 가족에게 철저히 이용당하고 속았다는 인간적인 굴욕감이었습니다. 저는 손에 쥔 암호 종이를 지식였습니다. 저는 이제 2명의 간첩과 돌아가신 아버지의 비밀이라는 거대한 괴물과 싸워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더 활기찬 척 며느리 지숙에게 다가섰습니다. 제 속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졌지만 표정만큼은 완벽하게 위장했습니다. 아버지를 닮은 듯 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제 앞에서 암호를 찾기 위해 움직일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저는 이 간첩들을 잡을 미끼를 던져야 했습니다. 암호 종이를 들고 지숙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지숙아, 이 암호. 아무래도 아버지께서 고향 땅에 숨겨두셨던 거액의 옛날 통장 위치인 것 같다. 평생 절약하셨으니 아마 거액일 게다. 네가 이 좌표를 가지고 빨리 찾아봐야 할 것 같구나. 지숙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혁명 자금을 통장으로 착각하게 만들어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어머, 아버님 통장이요? 하긴 아버님은 늘 알뜰하셨죠. 제가 지금 당장 강원도 쪽 지도를 찾아볼게요. 아버님은 걱정 마세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혁명 자금이라는 조직의 명령에 익숙한 지숙은 제가 던진 통장이라는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녀는 돈과 임무 사이에서 갈등할 테지만 조직의 명령이 우선일 테니까. 저는 며느리가 정신없이 지도를 찾는 틈을 타 아버지가 늘 아끼셨지만 며느리는 무시했던 유품, 낡은 가죽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삼봉 수첩에만 집착했던 그들이 놓쳤을 아버지의 마지막 진심이 담긴 유산이었습니다. 낡은 일기장 뒷면, 찢겨나간 종이 아래에 연필로 희미하게 눌러 쓴 글씨가 보였습니다. 나의 진짜 유산은 김철웅이 아닌 아들 만복의 이름으로 1980년에 등록한 강원도 통일전망대 인근의 작은 땅이다. 진실은 가족만이 알도록. 이 땅은 조국을 향한 나의 마지막 증언대가 될 것이다. 저는 심장이 터질 듯 울컥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울음을 참았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믿으셨던 겁니다. 간첩 조직이 절대로 알 수 없는 아들 김만복의 이름으로 된 유산. 그 땅이야말로 아버지의 진정한 메시지가 숨겨진 곳일 터였습니다. 아버지는 간첩의 삶 속에서도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다하려 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곧바로 경찰의 대공수사팀에 익명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변조하고 며느리와 박노인이 암호를 가지고
북한 고정 간첩망의 접선 장소로 이동할 것임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강원도로 떠난 직후 저는 홀로 아버지의 땅으로 향했습니다. 차를 몰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가 이 굴욕을 끝내겠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리고 이 땅의 아들로서 정의를 세우겠습니다. 강원도 통일전망대 인근 아버지 명의로 된 작은 땅에 도착했습니다. 땅의 경계석 아래 저는 삽으로 흙을 파냈습니다. 차가운 흙 속에서 오래된 주석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엄청난 현금도 기밀 문서도 아닌 제 심장을 찢어놓는 세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가족 사진 한 장, 아버지의 낡은 군번줄 하나, 그리고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는 군번줄을 꺼내 들었습니다. 북한군의 군번줄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이라고 선명하게 새겨진 6.25 전쟁 당시 국군이었던 아버지의 진짜 군번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간첩이 아니라 전쟁 중 포로로 잡혀 강제 전향당하고 위장 간첩으로 난파될 수밖에 없었던 비운의 국군 포로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평생을 북한 조직의 감시 아래 대한민국 군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숨기고 사셨던 겁니다. 봉투 속 아버지의 유서를 읽었습니다. 만보가 나의 아들아. 너는 나의 자랑이다. 나는 김철웅이 아닌 대한민국 국군 병장 김철웅이다. 나의 삶은 비록 거짓으로 시작되었으나 너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진실이었다. 나는 그들이 찾는 혁명 자금 대신 조국을 향한 아버지의 눈물을 이 땅에 묻는다. 이 봉투 속의 마이크로필름은 내가 30년간 목숨 걸고 모은 북한 고정 간첩망의 세부 정보이다. 아들아, 이것을 국가에 바쳐라. 이것이 너의 몫이 아닌 나의 마지막 혁명이다. 너는 그들의 아들이 아닌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아들이다. 아버지가. 저는 통곡했습니다. 아버지는 간첩 조직의 감시 속에서 오히려 목숨을 걸고 역정보를 수집하며 조국을 지키려 하셨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생은 처절한 고통이었지만 그분의 마지막 선택은 영웅 그 자체였습니다. 며느리 지숙과 박노인은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체포되는 순간 지숙은 제 얼굴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만복이, 당신이 우리의 숙청 대상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너희 동지가 아니었다. 내 아버지는 대한민국 군인이었고 너희는 실패했다. 마이크로필름은 국정원에 전달되었고 수많은 간첩망이 일망타진되면서 대한민국은 안보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국가는 아버지 김철웅 웅의 숨겨진 공로를 인정했습니다. 저는 비로소 간첩의 아들이라는 굴레를 벗고 영웅의 아들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 아버지의 유산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목숨보다 강했던 가족애와 어둠 속에서 지킨 조국에 대한 헌신이었습니다. 인생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배신과 맞닥뜨리게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가장 믿었던 사람의 배신이 찾아와도 진실을 찾아내는 용기와 가족을 지키려는 의무감만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결국 통쾌한 승리를 안겨준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지금 아버지의 군번줄과 가족 사진을 소중히 간직하고 강원도 통일전망대에서 희망 가득한 눈빛으로 북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 등 뒤로는 태극기가 힘차게 펄럭이고 있습니다. 인생극장 숨겨진 진실은 계속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